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하여! 그럼 오늘 토론회를 주최하신 박순자 의원님의 견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안산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박사 수업을 할 때 제가 행정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엄격하시고 제자 사랑이 깊으시고 학문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가차없이 F학점을 주십니다. 네, 저도 F학점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 교통 정책 담당 실무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오히려 더 실질적인 토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이상계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관광호텔 전문학교 육광신 이사장님도 안산시 관광협회 이사장을 맡아서 무척 바쁘신데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우리 신안산선 오래전부터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 주민들의 이 여망이고요. 약 29분 내로 우리 처음에는 중앙역에서 여의도역까지 가는 신안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2003년부터 신안산선 유치 추진위원회가 생기고 각 인근에 뜻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실질적인 것은 제가 재선 2008년도 당선되면서부터 지금 아마 지금 나눠드린 의정보고지에 있다시피 신안산선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계속해서 장관들을 만나고 신안산선과 함께 우리 안산의 중앙동 재건축과 함께 여러 가지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29년도에 드디어 지역 갈등 조정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 안산에 가져오려고 노력하고 서로 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갈등이 생겨서 신안산선은 안산과 시흥을 분리하기로 결정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2009년도에 하게 돼서 드디어 신안산선은 안산중앙역을 종착역으로 그리고 여의도를 종착역으로 이렇게 제가 유치를 2009년도에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12월에 제가 BTL 경제 분석까지 성장 분석까지 하고 해서 유치를 확정을 재정사업으로 100% 국가 재정사업으로 유치를 2010년 12월에 통합 설계비까지 다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선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2012년 4월에 떨어지면서 연속성을 잃고 2012년 12월에 이것이 민자 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안산선은 지금까지 완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2015년도에 우리 안산시와 조건부 승인으로 우리 신안산선이 다시 착공에 이르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조건부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안산시가 상록수 90브럭인가요? 신유? 그게 몇 브럭이죠? 90브럭 자이 아파트 6,600세대가 다 입주가 되면은 인구가 들어서고 그 다음에 환승할 때 많은 이제 인구들이 환승을 타야 되니까 수익이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민자 사업이고 50대 50 위험 부담형 사업이다 보니까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신안산선 이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우리 차관님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이 있는 우선 사업 선정된 회사가 국토부가 지정한 것이 아니라 KDI가 지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다시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제가 들은 정보로는 이제 트루벤 그 회사 이름이 트루벤 컨소시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그러니까 신안산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되어서 아마 국토부는 다시 민간 재공모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국토부에 우리 교통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아까 토론 계시면은 주제 발표를 해주실 때 자세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안산 우리 가장 4개의 선거구 중에 5인 삼선으로서 또 중앙역까지 왔다가 노선이 한양대 앞까지 더 역사가 더 구간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은 호수동 앞을 중앙역에서 지나갑니다. 많이 설왕설래 하시는데 호수동 앞으로 지나가서 지하화가 돼서 지나가서 한대역 앞으로 종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는 정부와 국토부와 늘 여러 가지 많은 그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2018년도 상반기까지는 틀림없이 우리 신안산선이 삽을 들고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저와 함께 우리 전해철 상목과 부연도 한대역까지 갔기 때문에 저하고 뜻을 같이 하고 오늘 여기 참석을 못했다는 말씀도 주시면서 함께 또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신안산선은 여러분 모두가 너무나 많이 기다렸던 이 사업이고 교통 우리 관계이기 때문에 저 역시 여기에 대한 책임을 갖고 반드시 삽을 들어서 우리가 당초 계획된 착공 연도에 반드시 착공을 할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안선 사업은 저 박순자가 2008년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 통합 설계비 유치까지 책임지고 한 사업입니다. 이제 착공까지 책임지고 제가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조속한 이 착공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도 한 마음으로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주시고 오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따 토론이 끝나면 플로아에서 또 많은 또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안산에 성장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이 신안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일 생활권이 아니라 이제 반나절 생활권으로서 우리 주민들과 또 청년 일자리, 또 농민 일자리, 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의 또 일자리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통 체증을 막을 수 있는 이 신안선 광역철도가 빨리 개통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두고 또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더욱 점검하면서 잘 챙기도록 하고 다시 한번 오늘 신안산선 조기 착공에 대한 토론회에 함께해 주신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해 모든 땀과 열정을 쏟으신 박순자 의원님의 신안산선 관련 의정활동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역철도인 신안산선 아직 검토 중이고 선거나 효율성 면에서 내용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신안산선을 두고 명확하게 안산 청량리역이라고 이렇게 건설된다는 점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차질 없이 이 문제를 끝까지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신안산선 예산 추가
이 신안산선 사업이 200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고 또 제가 18대 국회의원이었던 2010년도에 이미 100% 정부 재정 사업으로 기본계획 고시가 되었고 또 통합설계비 270억까지 이미 배당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2015년도에 민자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서울과 안산 30분대에 연결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아마 민간과 정부가 50대 50으로 하는 BTO RS 방식인데요. 이 사업이 지금 기본 사업 계획은 발표됐지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도 통과되었지만 이제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다고 할 텐데 이 사업자 공모에 있어서 너무 더디게 1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이래서 정부의 이 사업이 이 BTO RS 방식이 1호 이게 사업인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도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열악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서 협상과 설계를 동시에 병행하면서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자들이 공모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법도 인센티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도 준비하셔야 될 것입니다. 네, 감안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안산선은 경기 서남북권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고 절대 필요한 그 출퇴근 교통수단입니다. 10년이 넘게 지원된 이 정부 사업이 민자와 함께 추진되면서 더 이상 지지부진하지 않도록 성공적으로 그 첫 번째 사례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 장관님께서 특단의 신속성을 발휘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한양대학교 의대학과 최병대 교수입니다. 오늘 해병대라고
우리 박순자 의원님, 홍옥표 의원님 오늘 한양대학교 밀집원 관련 이야기 해주시고, 제가 학교에 있습니다만 저도 이제 공직 생활을 좀 한 공무원으로 생활도 해갖고 학교 생활도 해갖고 인무원 생활도 해갖고 제가 정치인 또 현직 국회의원들 많이 또 가르치고 또 뭐 가르치지 않았지만 접촉이 자주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우리 박순자 의원을 뵈면서 좀 특이한 분이다. 왜 특이한 분이다 하면은 제가 보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신 분이 이제 세종대왕이신데 세종대왕의 어떤 시대에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에 세종대왕을 가했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하는데 그 다음에 김형수 안산시청 환경에너지 대통령 드리겠습니다. 한계 전 중앙동주자치위원회 위원장.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민자소속팀 김태형입니다.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주신 박순자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안산 시흥 지역에서 광명을 거쳐서 여의도까지 총 연장 43.6km의 정거장 16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까지입니다. 사업 방식은 민자사업인데 위험 분담형 방식이라고 해서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각각 분담하는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그 추정 수요는 하루에 24만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추진 배경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 교통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고,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안산 시흥 지역에서 여의도까지 20분에서 30분까지 연결할 수 있어서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단축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수해 지역의 인구만 해도 한 280만 명 정도가 이 노선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타당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지만 아까 의원님께서도 얘기하셨던 지역 간의 노선 유치를 위한 경쟁이라든지 7월에 예타를 통과했었고 2010년 9월에 안산 시흥 지역의 그 노선 갈등을 종합한 노선으로 타당성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12월에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계기는 당시 국회에서 예결위 진행 과정에서 민자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걸로 부대의견 제시가 되었었고요. 그때 BC는 0.97, AH도 0.522가 나와서 일단 타당성 있는 걸로 통과했습니다. 작년 10월에 시설사업 기본계획 RFP라고 부르는 걸 1차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2차 고시를 해서 2년 4월 정도에 트루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트루벤은 시공사가 없는 컨소시엄이었기 때문에 저희 RFP에서는 3개월 내에 시공자의 시공참여 합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월 26일 트루벤 컨소시엄에서 제출한 그 시공참여 합약서는 저희 정부가 요구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정부는 시공사의 시공 책임을 정부에게 담보하는 것을 요구하였는데 트루벤은 그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그 시공참여 합약서를 제출하였기에 저희가 9월 1일자로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9월 7일에 바로 이제 재고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트루벤 컨소시엄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을 해서 트루벤 컨소시엄의 집행정지 가처분은 이유 없다 이렇게 해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토부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었다는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했는데 또 트루벤 컨소시엄과 같이 그 부족한 사업 계획을 제출하는 자가 또 지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는 저희가 바꾼 게 있습니다. 시공참여 합약서를
나중에 낼 수 있도록 유예를 해줬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같이 낼 수 있도록 해서 저가 투자로 인한 어떤 시공사 미참여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표사의 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푸르벤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지분율이 2%밖에 되지 않습니다. 2%밖에 되지 않는 자가 대표사가 되지 않도록 14.5% 이상으로 대표사 요건을 강화했고요. 자력으로 자기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도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일들이 없을 겁니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앞으로 사업기간이 너무 늘어지는 거 아니냐는 걱정하실 텐데요. 저희가 협상 기한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0개월까지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6개월 안에 협상을 완료하고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원래 협상이 끝나고 설계에 들어가는데 협상과 설계를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서 단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일정 관리를 통해서 내년도 착공을 해서 2023년에는 개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민원이라든지 노선 변경 요구 같은 게 있으면 이 사업이 무한정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산시 지역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정말 이 전체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그런 민원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빠른 착공 또 개통을 위해서 때로는 조금 돌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타임을 이제 갖는 것보다 바로 토론을 하고 나중에 오늘 계신 여러분들하고 소통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오늘 이 행사에 보답하는 시간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의해서 먼저 우리 육광신 이사장님 토론을 제가 시간 한 7분 정도 됩니다. 예, 제 방금 소개받은 육광신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안산에서 산 지가 3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고향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이제 현재 관광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관광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산에 사람이 많이 오도록 하는 그런 일을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방금 이렇게 브리핑을 들으면서 잘 됐구나 이런 생각보다는 제 솔직한 심정은 약간 늑대소년 얘기하시죠?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 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안산선이라는 게 물론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뭐 아기를 낳으려고 하면 우리가 진통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너무 길어지면 잘못하면 산모도 위험하고 또 아기도 위험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자꾸 지지부진해지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좀 답답하고 또 때로는 좀 조바심도 생기고 뭐 이런 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실크로드 하면 그래서 인류 문명의 교류가 진행된 통로다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는 것은 그만큼 그 교통수단의 어떤 문제보다도 인류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문화 이동수단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그렇지가 않죠. 항구도시가 아니면서도 서울이 발전한 이유는 다양한 그 전철이 2호선부터 지금 거의 9호선까지 이렇게 진행되면서 서울의 교통망이 그물망처럼 만들어지면서 서울이 전 발전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서울에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문화시설, 의료시설이 건립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전철 덕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철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빨리 그리고 더 정확한 시간에 이동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전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또 사람뿐만 아니라 제품들이나 또 서비스 그리고 도시는 커지고 사람들은
몰려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여의도가 지금 30분 거리로 되고 있다고 하는데, 여의도로 우리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의도 사람이 지금 안산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반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안산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리고 지금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도 계속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철도가 놓아지고 전철이 놓여진 이 지역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양온천 상당히 침체가 됐었죠. 근데 지금 온양온천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뜬 걸 봤습니다. 그것은 아마 전철의 기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양평이라든지 그 다음에 용문, 이런 지역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노인층이 많이 간다, 이런 우려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차제에 두더라도 어쨌든 사람이 많이 몰려간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우리 인구가 좀 감소되거나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이 좀 부족해지는 것, 이런 것도 이 전철로서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에 대한 부담 없이 서울 여의도를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사람들은 안산을 올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또 안산의 관광도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지금 매년 안산에서 열리는 거리국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갈대습지라든지, 그리고 여기 최대의 관광 단지가 있죠. 대보도라든지, 이런 곳에 많은 서울 시민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 전철의 노선으로서 저희는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은 안산의 관광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지분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지금 약속했듯이 내년도에 조기 착공을 해서 우리가 반드시 착공을 해서 신안산선이 빨리 노선이 놓아지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우리 육광심 이사장님은 그동안 바라본 전철이 상당히 조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이 계획대로 될까 하는 의구심. 그러나 안산이 인구가 주는 거 오늘 여기서 이제 확인했는데, 준다는 것은 도시 기능이 점점 위축된다는 겁니다. 대중도 그다음에 시민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준비는 많이 해왔는데, 앞서서 국회의원님과 국토부와 많은 얘기가 중복이 돼서 사실은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본에 없는 그런 실질적인 내용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와 같이 그동안 어떤 지역 간의 노선 유치 경쟁이 치열했고, 또 재정 사업에서 인자 사업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또 그동안 얼마 전에는 또 인자 사업이 잘못돼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취소를 해서 어제 이제 또 집행정지에 대한 내용이 기각됐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은 그동안 여러 주민과 단체가 어떤 청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금 목감역하고 성포역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중간에 월피역을 하나 신설을 해야겠다. 그런 지금 거기에 포커스를 하나 맞추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종점이 지금 대우 부차 사거리 지하차도 상에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의 한양대학교 후문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못해서 테크노파크까지는 끌고 가야 된다. 그게 이제 과제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지역 박흥자 위원님이나 지역 국회의원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이러한 부분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토부에서 좀
물론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기각이 됐지만 본안 소송이 계속 되는 사안인데 본안 소송하고 관계없이 본사가 사업이 착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저도 여기 안산에 온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자영업소 같은 걸 한 20년 넘었는데 제가 박순자 의원님이 하는 거를 이것을 거의 다 확인했으니까 한 증인입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설명 다 해주시고 하니까 이해하는데 지금도 주주들은 그거를 이해 못합니다. 또 정치가 되니까 또 선거 때 되니까 또 이용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는 이제 이거 탑사구나 하지 마시고 뭔가 행동을 해서 첫사 뜨는 거를 보여주시고 그런 걸 저는 바라고 싶습니다. 뭐 좋은 얘기는 앞에서 다 하셨으니까 저는 이걸로 말씀 대신하고요. 앞으로는 의원님이 혼자 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우리 안사이시에 의원님 5분 계시잖아요. 좀 같이 합동해서 하시고 우리 시장님도 좀 이걸 다 알려줘서 좀 주민들 고충을 알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놀라운 거는 박 의원님이 그동안에 상당한 노력을 해주셨고 지역사회와 교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노력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각 지역 대표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하시고 보고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국회의원님과 같이 하는 프로그램은 제가 처음이라서 좀 약간 상업 분위기가 다릅니다. 행정처를 담당하시는 과장급에서 오늘 정도의 확언을 이렇게 해주신 것은 상당히 미래 추진이 밝다라고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분석된 거는 제가 과학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을 몇 차례 했는데 여기서 BC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용과 사회적인 편익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그 사회적 편익이 1이 넘으면은 우리가 타당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1이 거의 다 넘게 매번 여러 번 분석을 했는데 1에 넘거나 민자 사업은 거의 1에 육박하는 값을 가져왔다는 얘기는 이 광역철도 자체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교통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가능한 승용차 이용자를 갖다가 대중교통으로 전환시키고,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이 승용차보다 경쟁력을 있어서 많은 사람을 이동시키는 있는 체계가 사회적 편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가야 된다 해서 타당성이 인정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인정받은 사업인데 더욱이나 수요가 많다 보니까 재정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민간 자본과 민간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좀 더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없겠냐. 사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는 건 굉장히 추진이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새 그 SOC 사업에 대한 재원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원에 의해서 우리가 철도를 건설하는 것이 조그만 돈도 아니고 3조에서 4조에 관한 그 엄청난 금액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정 사업으로 가면은 이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일지 확언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에 민자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가능한 빨리 완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완공에 대한 혜택을 국민이 빨리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민자 사업으로 전환된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 저가 업체한테 이게 우선 협상자로 갔던 거로 보입니다. 어떤 룰의 감사의 어떤 기준에 밀리지 않으려고 안전하게 그 다음에 고급의 서비스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비용으로 건설이 가능한가. 그래서 아까 박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건설교통부에게 민간 건설업체의 창의성과 자본이 이 사업에 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가능한 정부는 인센티브를 뭔가 그분들이 갖고 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가능한 여러 회사가 경쟁에 들어와서 정부는 가장 좋은 안을 고를 수 있도록 이런 기회가 마련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상에는 그렇게 많은 건설회사가 들어올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큰 이익을 챙기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비용을 감소시키게 되면은 시민들이 원하는 서비스 질과 또 가장 또 우려되는 것은 이 지하철이라는 것은 전철은 대량 수송 체계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같은 시간에 막 빠르게 이동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만일 거기서 사고가 날 경우에는 대형 사고가 나게 됩니다. 그 대형 사고가 날 때 도피 처리라든가 위기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비용 감소해서 그쪽이 희생이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 감소에 너무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획재정부라든가 감사원이라든가 또 국회에서조차도 예산을 확보할 때 조금 안전성이 높고 그 다음에 서비스 질이 높은 그런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감시자 역할도 해야 되고 협조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기 조기 착공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이미 가는 거는 결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시점이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라는 것은 이게 재정이 민간 자본을 빨리 끌어내려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회사가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큰 이익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가 아니라 금액이 굉장히 지금 다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유를 낼 수 없는 처지가 되기 때문에 많은 건설회사가 포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자본의 투자의 인센티브가 그리고 여러 경쟁자로 해서 그들의 창의성과 좋은 아이디어가 실질적으로 건설돼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뉴욕이 100년도 넘게 전에 건설되어 있는데 벌써 급행 시스템과 완행 시스템이 같이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훨씬 뒤에 건설되어 있는 서울시는 급행과 완행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감소하는 한 차원이었지만은 그 시절에 비용을 갖다가 조금 더 많이 만들더라도 급행과 완행을 같이 만들었을 때 지금 9호선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시민들은 급행에 의한 이용도가 높아집니다. 이 안산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비용이 좀 하더라도 100년, 200년을 생각해서 좀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여기 국토교통부의 과장님하고 또 시민 대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협조를 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박 의원님 혼자가 아니라 이 축에 관련된 모든 정당과 관련 없이 모든 국회의원들이 협의체를 형성해서 좀 촉진할 수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대체로 세금은 합법화가 되니까 BTO 사업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간 참여가 어려워지고 민간의 참여를 통해서 이 사업의 적극적 아이디어 창의성 이런 게 발견돼서 활력을 불어넣으면 좋은데 이게 쉽게 말해서 안전하게 수익을 보장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달려들겠지만 이게 이제 주춤주춤 한다는 부분은 그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걸 어떻게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중앙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어떻게 인센티브를 잘 좀 단계를 어떤 단계를 같이 결부시키고 있어 이 사업이 활성화되고 보다 빨리 착공될 수 있지 않겠나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수암동하고 부곡동 지역에 대한 노선을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노선은 우리 시에서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정말 국토부의 고유 권한이지 우리 시에서는 다만 건의하고 협의하고 이렇게 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업무를 하는 거지 시에서는 어떤 권한이나 노선을 바꾼다든가 이런 내용은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애초에 부곡동 수암동 쪽으로의 노선을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산이 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그쪽으로 왔으면 좋았죠, 사실. 그쪽으로 와서 다시 송포동 쪽으로 들어왔으면 참 좋은데 그쪽 많은 비용이 들고선 사업비가 본 사업이 사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했고 기재부에서도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 중에서도 하나인데 사실 사업비 문제 때문에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앉아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답변 기회를 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이제 시민 이야기한 분이 그다음에 토론에서 진행 토론한 내용에 대해서 혹시 기다리고 내용 BTO RS 방식 때문에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민자 사업이 처음에 이제 세팅을 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이 없으면 반영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업에 좀 극단적인 경우는 15년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착공을 한 이후. 근데 민자 사업의 경우에는 협약에 따라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팅이 돼서 착공이 되면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장단점이 있는 걸로 이해를 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나 노선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십수년간의 노선과 역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지금의 노선이 결정이 됐는데 또 그 노선 문제를 좀 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명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개발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감안하면 또 그런 일리가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사업을 빨리 개통을 하는 게 만약 목표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론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립니다. 한가연합회 회장 이재현입니다. 이재현입니다. 지금 우리 그 문화광장 쪽에 지금 그 상가가 너무 많고 그쪽에 발전이 안 돼서 우리는 이 전체를 그 문화광장 그 지하로 들어가기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인들 전체가.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 이 문화광장 지하로 해서 한양대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박 의원님이 이거를 빨리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우리 박 의원님한테 박수 한번 해줍시다. 또 이거 지원을 시키는 그런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선 시켜줘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박 의원님이 어차피 의원님이 되셨고 전해철 의원님이 있고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게 뭐 내 공적이다 내 공적이다 이거 따지지 마시고 빨리 이거를 착공해서 빨리 완성을 시켜주는 거에 우리 안산 시민을 위해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철 처음에 안산 전철이 들어올 때 모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상수역까지는 지상으로 오더라도 안산시를 거쳐갈 때는 지하로 가야 된다. 왜 지하로 가야 되냐? 지상 2로 가면은 도시가 두 개로 나눠질 것이다. 위원님들이나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우리 안산시를 꼭 무슨 이런 돈을 갖다가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후대에 100년이고 200년 후대에 이거 진짜 잘 해놨다 공사를 이런 이야기를 듣게끔 꼭 좀 위원님 노력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이 전철 역사를 만들 때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지상을 못 가게 해라. 지하를 타라. 한 역사를 하나만 듣더라도 지하를 해서 가야지 이가 잘못하면 큰일 난데 도시가 반쪽이 날 것이다 했더니 결국에 지금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도시가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진짜 누구 개인 자기 무슨 정치 지역이다 무슨 내측이다 해서 그걸 나누시지 마시고 시를 위해서 과연 앞으로 후대에 어떤 일을 하길 건가를 연구를 좀 해서 일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시가지에 전체적으로 지하로 들어옵니다. 지하로 시공이 됐고요. 지금 정거장은 목감에서 송포광장 센터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쭉 타고 내려와서 안산천 하류로 돌아서 중앙역으로 들어와가지고 지하로 들어옵니다. 중앙역에서 환승이 되면서 신도시 25시 광장 쪽으로 나가서 25시 광장에 여기 하나 생기고 쭉 가서 지금 한양대학교 코너 사거리 지하철이 그 위에 지금 점이 딱 찍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다 지하로 들어오고 신도시에 여기 생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크노파크까지 연계하는 거는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저게 만들어질 때 제가 민선 초대 시장님, 조수 시장님 당시에 제가 정책 기획을 했습니다. 원래 아까 저기도 아까 박순자 의원이 발표했을 때 갈등이 있어서 조금 늦어지고 갈등 추진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지하철 9호선이 원래 김포역에서 하남까지 37.5km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 1호선하고 8호선하고 9호선하고 여기만 역사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9호선에 가다 보니까 지역구 의원들, 국회의원들, 주민들 들어가서 도중에 처음부터 여기
도로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이제 똑딱지로 표현했습니다. 이래 가면은 영종도에서 김포항 가서 빨리 목적지에 손님들을 갈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수가 늘어지면 그만큼 시간이 문제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됐어요. 제가 아까 보니까. 그래서 CM 때 건의하셔가지고 CM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를 중지시키고 급행을, 그래서 급행이 들어옵니다. 제가 그 당시 시장님한테 급행에 대한 이야기 안 해서 지금 보고서 급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산선도 빨리 조기에 착공하고 빨리 타이어 부수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 회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지금 이런 가지에서 도중에 다른 얘기를 자꾸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 이 사업 자체가 전문적으로 뭔가 부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지금 9호선이 제일 처음에 그 종착지가 어디냐? 하남시입니다. 하남시에서 반대했어요. 왜냐? 그게 그런다고. 차라리 기적 그런다고. 지금 하남시에서도 넣어가라고 난립니다. 그 순간의 판단이 뭡니까? 하남시라는 지역 경제의 빛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다. 그런데 아마 지금 신안산선, 아까 우리 회장님 이사님 하셨다시피 지금 그런 과정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아서 다시 지금 아까 프로그램입니까? 건설지구에서 이렇게 아까 2%에서 14% 15% 올려서 BTR을 시험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마 제가 보는데 건설교통부에도 우리 김태현 과장님이 나오셨지만 처음으로 저하고처럼 새로운 시스템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성공을 해야 되지 실패하면 뭡니다. 공채는 타격일 수도 있는 거다. 더불어 처음 또 이 방식을 채택해서 신안산선에 처음 적용하는 모든 케이스이기 때문에 우리 박순자 의원이나 이게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주민들입니다. 혼연일체가 지금 가는 길에 길까지 보면은 여러 가지 조금만 훔쳐볼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이미 계획이 완성되고 착공을 언제 할 거냐, 언제 빨리 조기에 완공할 것이냐는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씩 각자의 입장에서는 지하가 됐던 여러 가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의원들 중요하고 특히 여러분 지역 군민들, 이용자 여러분들 적극적 뒷받침이 더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 상당히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우리 김태형 과장님께 다시 마지막 간곡하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부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이 제도 민간 참여를 가능한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은 당근을 그 세금을 당근이 아니라 조금 더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그런 기제를 같이 접목을 시켜서 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고 마무리되고 중앙정부도 그 다음에 지역 주민도 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프로에 계신 여러분들 또 이 행사 주최진 박순자 의원님 그 다음에 함께 발표해 주시고 또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토론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김태형, 우리 국토부, 우리 민간철도 과장님께 질문 주셨고 또 김보용 안산교통정책 과장님께도 질의 주셨고 또 김익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님께도 질의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2012년부터 2016년 4월까지 4년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딱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 신안산선이 멈춰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당선자 신분으로 뛰면서 작년 12월에 아까 보셨겠지만 그 당시 지금은 이낙연 국무총리지만 그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께 안산 신안산선에 대해서 특별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들어가서 350억 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까 우리 자세하게 김태형 과장님께서 국토부 과장님 말씀 주셨지만 민간 이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그런 위험 리스크가 있어서 다시 재공모를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까 이 노선에 있어서
우리 김보용 안산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목감에서 비롯해서 수암 부곡동을 지나서 월피역을 통과하느냐, 그리고 또 테크노파크, 그리고 한대역 그쪽으로 어떻게 또 연결을 하느냐라는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한계 역사를 더 연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엄청 더 듭니다. 그래서 현재 노선이 확정된 것이 약 30분 안입니다. 20분대에서 30분 안의 노선이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환승, 섰다가 다시 타는 구간이 아까 우리 최동대 교수님 말씀처럼 똑딱똑딱 많으면 많을수록 이거는 철도 광역이 아니라 급행 광역이 아니라 급행 철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전철이랑 똑같아집니다. 29분 만에 우리가 여의도까지 가려면은 지금 확정한 노선대로 가야 되고, 아까 우리 이재현 상가연합회 회장님 말씀대로 제가 지하화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국토교토부의 또 안산교통과장님께 확고하게 이제 말씀 드리셨죠. 네. 그리고 이제 안산에는 누군가가 열심히 짐을 지고 지게를 지고 나가야 따라서 밀어주고 땀을 닦아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해철 의원이 자기 지역구로 한대 앞으로 이제 역을 더 연장해야 되고 또 테크노파크까지 연장을 해야 하니까 저와 지금 가장 많이 논의를 하고 점검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철민 의원님과 또 함께 또 같이 의논을 해서 이 역사는 중앙 역사부터 월피 역사를 비롯해서 또 한대역까지 되기 때문에 특히 저는 제 지역구가 중요합니다. 안산은 4개 선거구에 4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지역구 공약은 자기가 이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니할 말로 제 지역구 잘 챙기면 되는 것이고, 또 전해철 의원님은 전해철 의원님 지역구를 위해서 구간을 연장을 하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예산의 약 3조 몇천억에서 약 4조 가까이에서 또 5조 가까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또 연장되는 겁니다. 또 지금 이제 안산시에서 우리 김보용 교통정책과장님이 실무적으로는 다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 중에 이것이 여러 가지 교통지역 해소라든가 아까 질문을 우리 정창 원장님이 해주셨는데 수암이나 또 부곡 가면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민간 사업업자는 1원이라도 수익이 남아야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래서 자꾸만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제가 국무총리께도 작년 얘기할 때 유인을 하라고 했는데, 돈 많은 민간업자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왜? 돈을 벌 것 같지가 않거든요. 환승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작고 우리 개개인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철도 비용, 교통 비용이 높아집니다. 1,000원 내야 될 게 얼마 내야 돼요? 2,000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구가 많이 타지 않는 곳까지 다 똑딱성처럼 환승을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우선 착공을 해서 우선 완공이 되고 나서 구간을 연장하는 건 쉽습니다. 우리 안산의 성장이 지금 많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말씀을 안 드려도 가슴 아픈 우리 사고를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떠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든 앞으로 자고 일어나면은 걱정이, 자고 일어나면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산시가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기회의 땅으로, 희망의 땅으로 남겨줘야 된다. 이 일을 제가 수행해야 된다라는 지역 일꾼으로서의 감당해내야 될 일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백승현 우리 여성 고문님, 또 우리 송경수 고문님, 또 이명애 고문님 다 함께, 그리고 또 임정래 우리 여성부장님과 함께, 노명숙 우리 회장님 함께 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미숙해 보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윤석진 의원도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원해 주시고요. 그 다음 오늘 사회본 우리 이형근 보좌관 있죠. 내년에
또 우리 이제 출마를 합니다. 이제 또 장가 보내야죠. 네, 보좌관 있었으니까 그런 경험도 했었기 때문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많이 또 우리 호정 우리 홍보국장 지금 비서입니다. 국회 비서인데 또 내년에 또 이제 출전을 합니다. 많이 좀 관심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홍동 고모님 오셨어요. 황영 고모님은 어디 가셨어? 신안산 조기 착공을 위하여 화이팅! 신안산선 조기 착공을 위하여 화이팅!